그 공부의 동기가 더 강해지고 같이 어울리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정너를 그러네요. 라떼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매주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어떻게 왜 공부를 하려고 하셨었나요? 그 공부의 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부의 동기가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저는 이제 법대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왜 그걸 하고 싶냐 했을 때는 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는 와, 너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동기였어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 사람들이 뭐 그런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존중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 명예욕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위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놀랍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걸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까? 내가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하고 또 목표를 이루고 또 어떤 꿈으로 가고 어떤 진로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고민을 하게 되니까 공부의 동기가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만약에 못하면 그냥 나만 덜 먹고 덜 잘 사는 거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선 이웃을 위해 내가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은 순간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이웃에게 뭔가 안 좋게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그 공부의 동기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성공적으로 이유를 찾아서 잘 된 케이스지만 친구들 중에는 그 동기를 찾고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교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최선인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재능도 다르고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언어 영역, 뭐 수리 영역, 영어 외국어 영역 등등 몇 개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레벨이 정해지는 거고 뭐 1등급, 2등급. 그런데 예를 들면 상상력, 그 점수 학교에서 안 내잖아요. 인간관계 능력, 학교에서 점수 안 내잖아요. 1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시 위주의 우리 사회 가운데서 등수로 매길 수 있는 과목은 몇 개 안 돼요. 그 안에서 만약에 공부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작 대여섯 개의 영역으로 점수 매긴 것 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험은. 그 외에 너무나 측정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영역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1등 할 수도 있고 다른 거에서는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거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해요. 근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너무 낙심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쪽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고 잘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과제는 뭘까요? 그 잘하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공부만 잘해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전통적으로 이런 과는 높다 저런 과는 높다 그 과에 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가 이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요즘에 뭐 유튜버 초등학교 애들은 유튜버 되는 게 목표래요. 근데 유튜버는 뭐 학위가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버가 돼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컨텐츠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유튜버 몇 개 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잘 안 나와요. 그 유튜버 잘 하시는 분은요. 그 노하우를 찾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저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강점적인 영역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노력의 땀방울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이자 여러분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인간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교수님께서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잘 어울리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좀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선호하셨었나요? 저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게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냥 계속 고등학교 때도 힘들 때는 애들이랑 축구하고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교수님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퇴를 고민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의 입장에서 자퇴와 학교를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해주시나요, 교수님?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좀 재밌게 갑시다. 답정너를 물었는데 여러분 학교 꼭 다니셔야 된다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좀 어른들의 이야기를 고려해 보라. 여러분은 어른들 이야기 좀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요, 저도 라떼 얘기를 하면, 그쵸?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때는 엄마 아빠 말 듣기가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해주셨던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저런 반응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해줬던 말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 있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청소년부 선생님, 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고등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기가 자꾸 목사님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뭐 선배도 어른일 수 있고 대학교 청년부, 예능교회 청년부, 형 누나들도 언니 오빠들도 다 어른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돈도 있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발 연락 좀 주시고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있고 해서 돈도 있고 여기 돈이 없어 지금.